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시대의 가장 힙한 지식인 연암 박지원 선생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문학 현장학습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의 탐방지는 바로 일야구 도하기.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넌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자, 수업 시작부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막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강을 그것도 9번이나 건넌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한 박지원은 과연 무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찔한 경험 끝에 어떤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지원이 중국에서 요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딱 마주쳤어요. 와, 근데 이 강 분위기가 정말 살벌한 거예요. 마치 거대한 헤비메탈 공연장 한가운데 딱 떨어진 것처럼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막 내지르고 있었거든요. 대체 얼마나 시끄러웠던 걸까요? 연암 선생님의 표현을 한번 빌려와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 단단한 만리장성마저 그냥 단숨에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였대요. 또 수만 대의 전차와 대포, 기마병이 한꺼번에 막 돌격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산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나요? 자, 이 무시무시한 소리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막 갈려요. 한쪽에서는 아유, 여기가 옛날에 큰 전쟁터였대. 그래서 죽은 병사들의 원혼이 우는 소리야 라고 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소리는 원래부터 무서운 실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박지원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소리가 원래부터 무서운 게 어딨어. 그건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라고 딱 선언하죠. 여러분, 이 부분 별표 5개짜리입니다.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대야겠죠. 박지원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소환합니다. 장소는 바로 자기 집 앞 계곡. 똑같은 물소리가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른 배경음악처럼 들렸는지 그의 경험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표 좀 보세요. 이건 뭐 박지원 표 기분 따라 달라지는 배경음악 플레이리스트 아니에요? 마음이 아주 맑고 평화로울 때는 계곡물 소리가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퉁소 소리 같았대요. 근데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땐 산이 무너지는 굉음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마음이 슬플 땐 구슬픈 검은 곳 소리로, 혹시 누가 날 해치러 오나 의심이 들 땐 바람에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경험을 통해 박지원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문장 나옵니다. 다들 형광펜 딱 들고 밑줄 쫙 그 준비하세요.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에 따라 귀가 소리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듣는 소리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집하고 만들어낸 주관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중국의 그 거대한 요하 강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실험이 시작돼요. 똑같은 강을 건너는데 모든 게 환히 잘 보이는 낮이랑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 과연 어느 쪽이 더 무서웠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낮에는요, 눈앞에 막 소용돌이치는 거센 물살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든 신경이 보는 것에만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시끄러운 강물 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온몸의 감각이 오직 귀로만 쏠리면서 낮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그 소리가 갑자기 거대한 공포가 돼서 덮쳐왔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경험이 말해주는 진실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과 귀라는 감각에 계속해서 속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감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진짜 공포를 이겨낼 방법은 뭘까요? 박지원이 9번이나 강을 건너는 고생 끝에 마침내 깨달은 마음의 기술, 우리도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서 박지원이 또 하나의 명언을 남깁니다.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오히려 병이 되는 법이다. 아니, 보통은 자세히 보고 들어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병이 된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감각적인 정보에만 너무 의존하면 사물의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이리저리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아주 특별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공포 극복 3단계 훈련법. 1단계,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딱 해버립니다. 2단계, 무서운 강을 내 집 안방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찾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딱 바꾸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그 거대한 강물 소리가 귓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니까 바깥 세상의 소음이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박지원의 정말 스펙터클했던 강 건너기 체험기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암 선생님은 이 경험을 인생이라는 훨씬 더 크고 험난한 강을 건너는 일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철학적인 성찰로 확장시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을 이해하려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외물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한자 그대로 바깥 사물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내 마음 밖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강물 소리나 거센 물살 같은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 같은 것들도 전부 이 외물에 포함되는 거죠. 박지원은 단호하게 말해요. 저 무서운 강을 건너는 것도 이렇게 위험천만한데 온갖 거짓과 유혹, 속임수가 넘실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현혹하는 강물 소리, 즉 현대판 외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수많은 정보들, 나를 옥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켤 때마다 마주하는 끝없는 비교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고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연암 박지원 선생님과 함께한 문학기행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시끄럽게 하는 강물 소리는 뭔가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은 채 인생이라는 강을 잘 건너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